현충원 방향으로는 서울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까지 사고 여파로 정체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는 여의하류에서 한강철교 사이로 고장난 차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입니다.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 사이로 8km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 방향은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충청권 천안휴게소에서 옥산까지 20km로 아직은 긴 구간 막히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청주휴게소에서 목천까지나 수원에서 정체고요. 달래내국에서 한남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종훈 박사. 네. 정순신 그 본부장 말씀 조금 전에 제가 드렸는데요. 예. 그 아들이 했다는 말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네. 아빠가 아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게 힘이 된다. 뭐 이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잘 알고 지내다 보니 본부장까지 됐으나, 그런데 지금 그 아들 관련한 여러 내용들 여러분들 보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아니했는가 다시 한번 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죠. 현근택 변호사. 네, 저도 핫한 한마디. 네, 그 같은 말인데요. 제가 또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아마 피해자가 제주도 분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심한 말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눈에 탁 들어온 거는 이제 빨갱이 새끼라는 했다는 말.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 분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4.3이라는 트라우마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태영호 의원도 꺼낸 뭐 여기 있는데, 물론 이제 제주도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신문을 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역, 제주도가 이제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약간 소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자라든지 소수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근데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막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의 대응이나 이런 걸 보면 뭐 크게 반성하지도 않는 것 같고, 판결문도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피해자 탓을 하고, 우리가 그 유명한 뭐 드라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이 아버지도 굉장히 그런 뭐 고위 검사 출신이었지만 또 외가 쪽도 보니까 굉장히 뭐 삼선 국회의원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보면 이제 힘 있는 집안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게 결국은 뭐 방송에도 그때 당시도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뭐 인사 검증에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또 이런 분이 또 어찌 보면 경찰 수사의 최고의 지력으로 참 제가 보기엔 이해 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들 고등학교 시절에 폭언을 뭐 많이 했다. 뭐 그래서 전학 조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거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이전에 방금 현근택 변호사 지적한 것처럼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수사총 책임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 이거 자체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뭐 검찰 출신 대통령답게 검찰 출신들을 이제 핵심 요직에다 배치하는 그런 이제 그 관행을 이제 자꾸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집권 초기에 굉장히 곤란 많이 겪었던 거 아닙니까? 인사 논란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걸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 그 점이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 인사 논란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자, 윤 대통령이 그런 검사 출신을, 특히 자기하고 가까운 검사 출신들, 특수부 출신 검찰 출신들을 여기저기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그냥 인사검증을 믿고 거르는 식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원하니까. 제가 보건대는 검증팀도 제대로 검증 안 하고, 한동훈 장관도 뭐 그 역할을 맡았지만 제대로 검증 안 한 것 같고, 그냥 대통령 뜻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난이 많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뭐 거의 똑같이 지금 진행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원하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설령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뭐 인사 검증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고요.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어느 정도 독립하면서 상징적인 위치로 만든 조정. 거죠. 그렇죠. 네, 만들어서 경찰이 이제 독자적인 수사를 한다는데 거기에 검사 출신을 딱 놨다. 그럼 사실은 뭐 수사권 독립된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4대 권력기관 있잖아요. 우리 뭐 경찰, 검찰, 국정원, 그다음에 뭐 국세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국세청 말고는 뭐 국정원도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가 있고 경찰은 검사는 이미 다 이제 한동훈 장관 위시로 다 이제 검사 동치 원칙으로 다 이제 통제가 되는데 경찰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난번에 경찰국 할 때 막 반발하는 것도 보고 또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수사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수사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를 지휘권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의지대로 수사를 좀 결과를 내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법무부 장관이 이 인사 검증을 가져갈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겠다. 검사들이 이런 거 잘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하고 연수 동기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고 친한 사이고 검사들이 검증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뭐 굉장히 보도가 났었고 검찰 내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거 그냥 문제 없을 거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본인 동기인 검사 출신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벌써 딱 드러나는 거죠. 하루 만에 실패한 게. 참, 그 법무부에서 그런 인사검증 기능을 가져가는 그 자체도 그때도 논란이 많이 됐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걱정했던 게 결국은 검사 출신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얼마나 할 거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만 찾아봐도 아니면 당시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이 뜻이고 장관하고 동기고 그럼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릴 수는 있겠어요. 제가 보기 알아도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하여튼 넘어가는 거죠 그냥. 네. 또 뭐 아들 그 폭력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김만배 씨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뭐 잠시 올렸다가 이제 빠지긴 했던데 뭐 그것도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하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하고의 관계도 계속 논란이 되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이제 관계도 뭐 그동안 거론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뭐 집을 사준 것. 김만배 씨 누나가 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황상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이번에 이런 인사까지 이루어지고 또 그 분이 또 김만배 씨하고 또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엮여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또 파생적으로 또 그쪽으로 또 관심이 또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요지경속이에요. 그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을 그렇게 어떤 죄악시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이리저리 얽혀 있는 그런 어떤 내막을 좀 부려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이라면 김만배 씨 관련한 그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배제 대상이 되는 게 되죠. 통상적으로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중요치 않게 지금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뭔가 있는 거죠. 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다음 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진행될 텐데 뭐 부결로 전망하시죠? 둘 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 지난번에 뭐 노웅래 의원 때도 그렇고요. 그보다는 저는 뭐 더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뭐 이게 이변은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 내 뭐 반란표 나오는 거 아니냐 보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 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수사했는데 뭐 특별히 나온 것도 없지 않느냐. 도망가겠느냐. 증거인멸도 뭐 정성 의원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충분히 부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 검찰 그 수사한 내용 보니까 뭐 이런 정도면 영장실질심사에 그냥 당당하게 임해서 거기서 영장 기각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영장 기각 딱 되면 그야말로 딱 이렇게 완전히 해방되는 분위기일 텐데 왜 그쪽 선택을 안 하느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 선택이 제가 보건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검찰 뭐 그런 뭐 공소장 내용에 어떤 결정적인 뭔가 증거가 있었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뭐 현재까지 보도 나오는 거로 봐서는 뭐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직접 뭐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선택을 좀 과감하게 택하는 것도 좀 훨씬 더 바람직했을 텐데 왜 좀 이렇게 좀 국민적 비난까지 초래하면서 이런 선택을 할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답해 보세요. 그 부분이 사실은 왜 그런 저도 많이 선택을 안 듣는데요.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영장 심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뭐 저도 뭐 특별한 증거는 없다고 보는데 영장 심사라는 게 보면 그 검찰 그러니까 그 기록을 피고인은 볼 수가 없어요. 피의자는. 그냥 판사하고 이제 검사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 같은 때 사실은 그때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때. 근데 대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뭐 대장동이라든지 성남 FC에 그동안 다 언론에 나온 건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 안 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나타나면 대응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율이 아시겠지만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각되는 게 10% 1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자기 무죄다. 그리고 난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결정적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더더군다나 저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물증 같은 건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진술이거든요. 진술. 예,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뭐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계속해서 바뀌어온 진술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진술을 모두 제시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딱 마지막에 불리한 거 그런 것만 딱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몇 사람이 동일하게 진술한다. 근데 그런 것만 제시됐다.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영장 심사에 지금 말씀처럼 누구든지 가서 잘 해명하면 제대로 될 거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순진한 생각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의 견해 차이는 이 정도 듣고 어쨌든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차피 표결로 가게 되어 있고 부결적으로 논의가 모아진 상태니까요. 자, 그런데 주목되는 거는 뭐 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항상 불리워지는 정성호 의원이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서도 주목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현근택 변호사? 그러니까 물론 저도 뭐 정성영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총선 전에 뭐 사람들이 예상 못하는 시기에 예상 못한 방법으로 할 거라 그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뭐 그런 고민이나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이제 공천권 내려놔라 막 이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와서 실제로 이제 공천하고 대표로서의 권한도 어느 정도 지키는 형태가 되는데 뭐 그런 정도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은 조금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당내에서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닐 거다. 예, 당내에서도 뭐 사퇴론이 제기가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일종의 여론 무마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뭐 혹시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 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뭐 계속 곤두박질 쳐서 도저히 뭐 이 상태로는 뭐 총선에 임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니면 전 그만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때 예를 들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그게 도움이 되나요? 민주당에? 그리고 그게 정말 선당 후사 정신에 따라서 당을 위해서 희생한 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가 보건대는 좀 상당히 무마용 발언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 민주당 그 쓴소리 잘하시는 이상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기소되면 그래도 좀 당대표를 물러나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어떻게든 구축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당 안팎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재명 대표도 뭔가 결심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가까우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제일 가까운 분이시고 제일 오래된 사이시고 단순히 여론 무마용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성호 의원도 약간 쓴소리 하는 편입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근데 뭐 이상민 의원이나 이런 의견들도 있죠. 당내에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뚜렷한 대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은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당성을 주는 면도 있거든요. 봐봐라 문제 있으니까 결국은 기소하고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아, 대표직을 사퇴하면 그게 검찰을 인정하는 꼴로 그럼요. 해석될 수사의 수 있다?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저런 시각도 있네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그러니까 봐라 이제 그렇게 분명히 국민의힘이 공격은 할 겁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예. 봐라 저쪽도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고 하니까 뭐 이 지금 저런 식으로 저렇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비판은 이제 할 텐데요.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지금 보는 쪽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월요일 표결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검찰이 또 다른 수사를 가지고 또 구속영장 청구하는 일도 벌어질까요? 뭐 그동안 검찰이 한 거로 봐서는 순서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뭐 그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결되더라도 계속 그리고 사실은 부결되는 부결이 계속 돼주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득 아닌가요? 검찰 입장에서. 네. 아니 검찰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는 데는 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거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하면서 상대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은 계속 입혀가면서 하려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 예상되는 걸 하면은 이제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얘기해 버렸잖아요. 예, 앞으로 예. 또 할 거다. 그러니까 이미 방침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뭘로 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한 거는 우리 대장동 FC 뭐 부패방지법 어찌 보면 그동안 수사해왔던 걸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다음 거는 당연히 예상되죠. 쌍방울 정도가 때. 그렇죠. 쌍방울 예상되는데 뭘로 엮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보기에 그만큼 수사가 되진 않았어요. 혐의도 그렇고. 물론 나중에 뭐 이걸 시간 끌다가 할 수 있겠지만 대장동만큼은 혐의를 찾거나 아니면 뭘 수사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미 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 이제 영장 청구하라고 다 오더를 내리는구나 판단하면 검찰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발언 자체가 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발언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면 정말 대통령실하고 짜고 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온 국민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다.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당부 개입도 안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같아요. 본인은 그게 옳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설마 뭐 검찰 수사에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관계를 할까 본인이 검찰 출신인데 오히려 더 의식이 돼서 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엔 좀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이제는 대충 좀 제가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성향은 굉장히 극우 성향에 또 본인이 직접 모든 거를 개입해서 직접 오더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스타일인 것으로 제가 다시 재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도 분명히 개입하고 그죠?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도 분명히 개입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리고 모든 공직에는 검찰 출신을 최우선으로 임명하려고 한다. 그렇죠. 인사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뭐 이랬을 때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거의 지금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확신으로 굳어져 가시면서 네. 이정훈 박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당에 개입하거나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모든 자리를 검찰 출신으로 채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 말도 안 하는군요. 아니요. 계속 하죠. 제가.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글로도 쓰고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통치가 훨씬 더 원활해질 거야.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검찰 출신들이 또 주변에 다 포진해 있으니까 이번에 그냥 아예 우리 팀으로 쫙 꾸려서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국민들한테 뭐 이래갖고 하여튼 정면 돌파해서 평가를 한번 받아봅시다.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위험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 시그널은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위험하고 잘못된 방향이지만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인 것 같다. 그 스타일은 뭐 그것인 것이 거의 지금 뭐 확실시된다. 확실시된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도 결국은 많은 분들이 다 검사 출신들로 공천을 할 거다.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그게 몇 명이냐.
대부분 뭐 좋은 자리 강남 뭐 TK 이런 데다 물갈이 하면 결국은 검사 출신으로 채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얼마 전 인터뷰했더니 검사 50명이 대기 중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도 하는데. 뭐 4,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막 알려진 분들도 있지만 안 알려진 분들도 있거든요. 정치권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쭉 다 들어갔을 때 과연 국민의힘의 현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참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최소치 추정인 것 같은데요. 50명이? 예. 훨씬 더 많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250개 지역구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안정적인 데는 50개면은 TK 아니 이준석 전 대표도 언급했습니다만 뭐 300명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이 대략 보면 뭐 120에서 150 정도 하는데 그중에 50명이면 그게 2분의 1, 3분의 1 아니냐는 식의 표현을 쓰던데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분의 2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네. 3분의 2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보건대. 네. 옛날에 유신의 3분의 1 그냥 거수로 뽑을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공천 쭉 명단을 발표해 놓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럼? 그러니까 그것도 정면 승부가 걸렸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네. 본인 지지율이 받쳐주면 뭐 충분히 예를 들어 한 40, 50% 정도면 잘하면 과반까지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깜짝 놀라운데요. 저는 한 3, 40명 될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50명도 더 된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잘 떠오르진 않아요. 한 뭐 10명 정도야 대충 이름을 알겠는데. 야, 그 정도 되면 아마 이제 거의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원래 검사 출신이 많아요. 옛날부터. 많죠. 지금 뭐 홍준표 뭐 원희룡 다 검사 출신들 많은데 야, 여기서 이제 다 검사 출신으로 하면 국회가 뭐 별 의미가 있어요. 다 이제 서초동이랑 똑같아지는데 아마 국민의힘 당사가 이제 검찰 청사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가주는 게 총선에 유리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되는 것도 땡큐고 검찰당 되는 것도 땡큐인데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의 유불리로 따질 일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라든지 민주주의에 봤을 때 특정 집단이 특히나 이제 검사처럼 상명하복과 어쨌든 이런 게 익숙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더 좀 첨언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진들 판단에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음 총선까지 가는 게 거의 확실시 지금 되고 있잖아요. 또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만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다시 한번 붙으면 이번에는 확실히 과반 이상 점할 수 있다. 검사로 쫙 채워도. 그렇죠.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지켜봅시다. 윤석열식 내 길대로. 내 식대로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여기까지 합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팅이 부르는 후회하지 않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곡이죠. 함께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Tout dit, et moi je suis. Mes pas sont gauches, mes pieds tout fauche. Je crains les sauts, je cherche en vain les mots pour m'expliquer ta vie. Alors tout le monde, ma soeur, brise mon cœur. Je pense tous ces erreurs, jamais